자, 이번에는 이제 MCHC와 MCH, RDW에 대한 내용을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적혈구 지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MCV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세망적혈구가 정확히 계수될 수 있다면 이 지표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세망적혈구가 충분한지 안 한지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없는 경우에는, 없었던 예전 시절에는 MCH, RDW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했죠. 그러나 지금은 중요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사실 진단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낮습니다. MCV 대비. 그러니까 다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만, 또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MCHC, Mean Cell Hemoglobin Concentration, 셀을 또 컵스큘라 이렇게 좀 어려운 단어 쓰기도 하는데, 평균 적혈구 헤모글로빈 농도다. 농도, 그렇죠. 농도다. 이렇게 산술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상일 땐 노모크로믹, 하이포크로믹, 하이퍼크로믹. 자, 어떤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는 라마 같은 이 낙타과에 들어가는 동물들 말고는 대부분은 다 뭐냐면 MCHC가 생리학적으로 증가하진 않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빈혈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헤모글로빈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적혈구 새로 만들 때 헤모글로빈 더 많이 넣어주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이 생체가 반응하는 건 뭐냐면 그냥 적혈구를 필요한 만큼 더 만드는 거지 헤모글로빈을 더 넣어주는 방법은 없어요. 그 구조상 들어갈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고산지대에 살거나 이렇게 되면은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하고 RBC 숫자가 증가하긴 하지만 MCHC가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적혈구가 많아서 헤모글로빈이 증가하는 거지 적혈구 숫자는 그대로인데 헤모글로빈의 양이 그렇죠? 적혈구당 증가해서 증가하는 건 아닙니다. MCHC는 그래도 이게 뭐냐면 PCV, HCT, 그렇죠? 약간 적혈구의 부피 팩터가 좀 반영이 된 거기 때문에 좀 더 그나마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MCH는 뭐냐면 그냥 피코그램인데 그냥 적혈구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인 거예요, 양.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좀 관념적인, 그렇죠? 관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좀 중요도가 더 떨어지기도 합니다. 적혈구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용적과 헤모글로빈의 양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헤모글로빈이 얼마가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혈구 용적당 어느 정도의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MCH는 사실 중요도가 좀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철분 결핍 빈혈이 있을 때 연속 검사했을 때 MCH는 MCV나 MCHC보다는 좀 더 민감한 경향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어드비아에서는 이제 주로 CH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CH, MCH, 그쵸? CH다. 자, 이것과 관련된, 카페 글이 하나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맑은데 할 거는 없고 공부도 좀 해보고 싶다 이럴 때는 한번 들어가서 찬찬히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MCH하고 MCHC와의 관계를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MCH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헤모글로빈의 양이라고 그랬죠. 양. 그렇죠? 양. MCHC는 용적 대비니까 그 농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자, 이게 이제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 크기의 정상적인 그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자,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 그렇죠? 사이즈가 이렇게 커지면 헤모글로빈의 양, MCH는 증가하겠죠. 또 사이즈가 작아지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은 감소할 겁니다. 그러나 적혈구는 뭐라 했어요? 요 농도는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죠? 농도는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MCHC는 다 같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세 개가 다. 그렇죠? MCH. 그러니까 이제 MCHC를 가지고서 우리가 적혈구 전반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좀 제한적입니다. 자, 크기는 같을 때 MCH의 양이 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MCHC도 감소하겠죠. 그렇죠? 헤모글로빈의 양이 감소하게 되면은 그렇죠? MCHC도 감소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모글로빈의 양이 증가하게 되면 MCHC도 증가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경우는 없다고 했죠, 그렇죠? 적혈구에다 이게 더 많이 넣어주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이렇게 이런 경우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헤모글로빈 양이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비율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버티다가 안 되면은 사이즈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농도가 유지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생체는 반응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포크로믹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철분이 사실 뭐 절대적이거나 그렇죠. 절대적이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활용이 제한되는 경우에서 MCHC는 감소할 수가 있다.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웬만하면은 생체는 어쨌거나 이 비율은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MCHC가 낮아지기는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니에요. 근데 재생성 빈혈에서도 낮을 수도 있다. 아까 제가 그 그래프도 하나 그려드렸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성숙한 적혈구들이 주로 이쪽에 분포했잖아요. 그렇죠? 사이즈는 크고, 뭐라고 했어요? 헤모글로빈 농도는 낮은 경향이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4시간 방치된 혈액.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죠? MCV가 증가가 되니까, 그렇죠? 용적이 비정상적으로 증가가 되니까. 근데 헤모글로빈은 이런 상황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 자,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적혈구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 그러면 MCHC는 거기에 따라서 감소할 수 있죠. 자, 아까 봤던 재생성 빈혈입니다. 빈혈은 이제 미약하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MCV가 증가가 됐죠. 이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산술 계산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헤모글로빈 농도를 HCT로 나누게 되면은 이 환자, 자, 이런 식으로 MCHC가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혈이 있고 MCV 증가, MCHC는 감소, 전형적인, 그렇죠. 전형적인 재생 빈혈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CHC도 이것도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묻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제 원래 모르잖아요. 원래. 사실 원래 얘가 이게 32에서 보통 36까지 보게 되는데 원래 36이었는데 재생이 활발하게 되면서 32까지 떨어졌다 해도 레퍼런스 렌즈에 들어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묻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임상병리 검사 항목 중에서 레퍼런스 렌즈가 없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쉽게도 이 레퍼런스 렌즈 안에 묻히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다. 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좋은 장비로 검사하든지 아니면 다른 측면에서 검사한다든지 이런. 사실 임상병리는 반복 검사 또 그렇죠. 또 다른 검사, 추가 검사 이런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보호자도 몰라요. 그렇죠. 수의사는 그렇죠. 개와 고양이도 어때요? 느끼지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쵸. 이거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그쵸. 예, 철분 결핍이 아주 전형적인 경우라고 그랬습니다. 제 카페에도 가보시면은 얼마 전에 올린 전형적인 철분 결핍 빈혈 예가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고 이 환자도 어때 MCHC가 MCV가 이렇게 감소했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감소했는데. 자, 이 경우도 시험 문제에서 혹시 알아요, 그렇죠? RBC하고 헤모글로빈이 주어졌기 때문에 MCH는 얼마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공부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어드비아상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어드비아상에서는 그렇죠. 어드비아도 이 테이블은 나옵니다. 그렇죠. MCHC 이렇게. 그러나 이제 레이저 값으로 산출된 값이 또 따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CHCM. 자, 요거 좀 헷갈릴 수도 있지만 같은 개념인데 헷갈릴 수 있지만 전혀 헷갈릴 필요 없어요. 어떻게 냐 MCHC를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CHCM. 그래서 어드비아 장비에서의 MCHC는 CHCM이다.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이 CH하고 MCH는 또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재생이 아주 활발한 환자인데, 보통 보면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로, 그렇죠. 여기에 분포한다고 그랬죠. 여기 분포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렇죠. 크기는 크고, 그 다음에 어때요? 헤모글로빈 농도는 낮은 이런 미성숙한 적혈구들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MCHC가 증가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검사 오류입니다. 특히 고양이에서는 하인즈 바디가 잘 생기는데 이 하인즈 바디에 의한 검사 오류가 좀 잦은 편이에요. 낮은 편인데 예외적인 경우가 이렇게 낙타과의 동물, 라마 같은 낙타과 동물에서는 그 센트럴 펠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높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자, 용혈이 있는 경우에 보통 또 MCH, MCHC가 증가하게 됩니다. 용혈이 있는 경우는 이렇게 증가할 수가 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걸 산술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MCHC는 뭐라 했어요? 자, HCT를 대략 그렇죠? 몇을 뭐 곱해주고 뭐 이런 걸 빼버리고 이거를 이제 자, 그렇죠? 헤모글로빈을 자, 헤모글로빈을 HCT로 나눈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게 이제 MCHC, 그렇죠? 또 헤모글로빈을 자, 헤모글로빈을 RBC로 나눈 거 뭐라고 했어요? RBC로 나눈 것이 요것이 바로 MCH다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 자, 요걸 이제 우리가 헤모글로빈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헤모글로빈을 이제 어디비아는 직접 측정하기도 하지만 보통 임피던스 장비는 어떻게 하냐면 적혈구를 일단 다 깹니다. 다 깨서 그램 퍼 데시리터를 측정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자 이렇게 IMH가 있는 경우는 뭐냐면 또 용혈성 빈혈이 있는 경우는 어때요? 이미 적혈구 말고 혈장 안에 이미 프리 헤모글로빈이 있잖아요. 용혈이 됐으니까. 그렇죠? 용혈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장비는 당연히 그렇죠. RBC는 안 깨진 것만 계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헤모글로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원래 안 깨져 있던 적혈구에서 나온 헤모글로빈 더하기 그렇죠? 이미 병적인 용혈에 있어 적혈구가 깨져가지고 혈장에 나와 있던 헤모글로빈을 섞이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그냥 전체를 다 이게 다 적혈구에서 나왔거니 하고 이제 계측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MCH하고 MCHC가 용혈이 있을 때는 증가한다. 자,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M 값은 또 평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용혈이 좀 미약하게 있어도 MCHC는 증가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어떤 환자에서 MCHC가 증가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용혈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용혈을 일으키는 거는 병적인 용혈도 있지만 뭐 리페미아가 있는 경우는 또 용혈이 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식하지 않고 이렇게 내원한 환자 보면은 그 혈장 색깔, 혈장이나 혈종 색깔이 우유 색깔이거나 또는 또 딸기 우유 색깔인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질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인비트로에서 용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빈혈이 이렇게 좀 심한 경우에 MCHC가 증가됐다 그러면 이거는 검사 오류 가능성보다는 지금 용혈성 빈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RDW 아까 적혈구 분포 폭이다 그랬죠. 적혈구 분포 폭이다. 대소부동시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이 RDW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CV 값하고 SD 값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카페를 보라고 했는데 카페 보실 필요가 없겠네요. 자, 68.2% 변이에서의 이 폭을 구한 거고, 요거는 20%. 그러니까 RDW, ST가 좀 더 민감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Y축은 적혈구 개수가 되겠고, 저희 X축은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자,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RDW, CV는 MCV가 낮을 때 좀 더 민감하고, SD는 MCV가 정상이거나 높을 때 더 민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RDW, SD를 보는 게 좋긴 하겠죠. 근데 아쉽게도 장비들은 RDW, CV를 제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자, RDW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거는 정상보다 큰 적혈구, 정상보다 작은 적혈구, 그렇죠? 또는 자기와 사이즈가 다른 적혈구들이 많이 섞여 있다. 자, 이런 경우는 뭐야? RDW가 그냥 지극히 정상 범위다. 이런 지극히 정상 범위. 요 사이즈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이아미터만 보는 게 아니고 요 중심 창백의 정도도 봐야 되고 사실은 따진다면 그렇죠? 요 헤모글로빈 부위도 요것이 얼마나 강하게 약하게 염색되어 있는 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이제 대충 봤을 때는 그렇죠? 반면에 이건 어때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확 차이가 나죠. 확 차이가 나는 심지어 이렇게
조각적 혈구에 조각적 혈구도 있고, 뭐 그쵸. 여기 보니까 구상적 혈구 같은 것도 보이고, 중심 창백이 없는 큰 적혈구도 보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RDW 높다. 자, 이렇게 문지른 것 같은 거는 다 뭐냐면 용혈이 된 겁니다. 뭐 흔하게는 이제 지지혈증이 있을 때 많이 이렇게 깨집니다. 조각적 혈구인데 크리네이션도 있네요. 요거 크리네이션, 에키노사이트, 타겟셀, 요거 어때요? 엘리토사이트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엘리토사이트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거가 바로 오발로사이트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거 오발로사이트. 이 환자는 지금 봤을 때는 재생성은 없어 보이고 이 환자는 아까 말씀드린 마일로파이브로시스의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는 아마 MCV는 레퍼런스 렌즈 안에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작은 적혈구, 그렇죠? 이 작은 적혈구하고 큰 적혈구가 이거 섞여 있기 때문에 네. 자, 이 환자도 보면은 빈혈이 아주 심합니다. 그렇죠. MCV는 레퍼런스 렌즈 안에 들어있긴 한데 RDW가 증가가 됐어요. 72, 레퍼런스 렌즈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큰 게 증가했겠다 예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속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또 이렇게 그렇죠. 재생이 되는 경우는 RDW가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CV도 증가하고요. 네. 또 뭐, 그 다음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HCT는 계속 악화일로인데, 그렇죠? RDW 볼까요? 별로 변함이 없네요. 그렇죠? 별로 변함이 없고. 여기서는 아마 이제 수혈을 한 걸로 볼 수가 있어요. 수혈을 했거나 아니면 좀 회복이 됐거나. 근데 수혈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러면 또 RDW가 증가가 되겠죠. 그렇죠? 공혈견의 혈구의 크기가 또 다를 테니까.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14.2. 하여튼 여기는 그냥 수혈을 한 걸로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RDW는 또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또 좀 도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히스토그램. 아까 말씀드렸죠. X축은 사이즈, Y축은 크기의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봐도 이 분포 폭을 보면 대충 요거 임피던스 장비에서 아쉽지만 그렇죠? 아쉽지만 요걸 가지고도 평가해 볼 수도 있다. 자, 요거에 비해서 이 아래가 이제 참고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거에 비해서 이게 폭이 넓어진 걸 볼 수가 있죠? 네. 재생성 빈혈. 그 다음에 뭐 가끔 이렇게 이제 그 수혈을 하는 경우에는 공혈견의 혈구들이 이제 사이즈가 달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RDW가 매우 넓게 매우 이제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 어때요? 이런 건 다 뭐예요? 중심차기맥이 매우 증가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환자는 원래 뭐냐면 철분 결핍 빈혈 환자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또 어때요? 요건 또 지금 지극히 정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혈견이지만 얘는 좀 비교적 건강한 것 같아요. 철분도 충분한 이런 환자의 피가 섞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여기 또 보면 조각적 혈구도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네요. 네. 자, 이 환자도 보시면 이제 빈혈이 미약하게 있습니다. MCV가 아까 증가됐죠. 그 다음에 MCH, MCHC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용혈이 있다. 근데 용혈은 항상 이게 병적인 용혈, 의인성 용혈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판단해야 되는데, 자, 일단 세망적 혈구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거는 IMH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증가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드비아 상에서는 뭐, RDW, 그쵸? RDW는 아까 Y축이 사이즈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이즈. 그 다음에 X축은 헤모글로빈의 농도의 변이다 그랬는데,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사이즈의 변이가 상당히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보통은 적혈구들은 자, 이 가운데 구획이 있는다고 그랬는데, 그쵸? 이 위쪽이 꽤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DW가 증가되겠죠. RDW 증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헤모글로빈 농도의 변이도 구하는데 이걸 HDW라고 그래요. 헤모글로빈 디스트리뷰션 위드트. 이것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보통 우리가 빈혈에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경우는 다 뭐냐면 이렇게 헤모글로빈이 낮아지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낮아지는 게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사이즈도 작아지면 이게 뭐냐면 철분 결핍이 되는 거고 사이즈가 큰 경우는 재생성 빈혈이 되는 거고 근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좀 이런 건 좀 심화 과정이긴 하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뭐 이렇게 이 사이즈가 큰데 헤모글로빈이 정상인 세포들이 또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이제 나름 또
또 특정 질병에서 또 이렇게 사이즈가 크면서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이 이런 비정상적인 적혈구들이 또 이제 증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게 또 이제 어느 품종에서 그러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원래 MCV가 높은 품종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푸들이라고 했죠. 그렇죠? 푸들. 네. 푸들인 경우는 보면은 요 이쪽에 있는 적혈구들이 좀 증가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유리한 점이겠죠. 그렇죠? 크면서 MCHC는만 유지하면 되니까 크면서 MCHC가 유지가 돼도 어때요? 그렇죠? 정상이어도 사이즈가 크다는 얘기는 더 많이 헤모글로빈이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개체에 비해서 좀 유리한 부분은 있긴 하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RDW는 그냥 뭐라고요? 정상보다 큰 적혈구, 작은 적혈구가 증가하는 거다. MCHC가 증가하는 경우는 용혈이 있는 경우다. 그러나 병적일 수도 있고 우인성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찾아봐야 되고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쵸 MCHC는 일반적으로는 재생빈혈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앞으로는 약간 좀 더 이제 강론적인 내용들을 들어갈 건데 이 MCV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CBC 장비 자동혈구 계산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미성숙 적혈구를 얼마나 잘 정확하게 계수할 수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장비들이 있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빈혈 환자 평가할 때 지표에 대해서 별로 고민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프나 스캐터그램만 보게 되면 그냥 재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 자, 어드비아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아쉬운 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항상 이 혈액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미성숙한 세포들을 얼마나 잘 보느냐가 그러는데 적혈구 쪽은 해결이 됐는데 호중구 쪽은 좀 아쉬워요, 아직은. 그 다음에 기생충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구별하는 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뭐냐면, 혈액학 검사의 완성은 도말표본으로 완성이 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지표들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혈액 도말표본을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아마 같이 겸사겸사 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고맙습니다.